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현금 부족이 시달리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경찰을 이용해서 세입을 늘리고 있는데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현금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색다른 수입원을 찾고 있지만 일단 경찰 등의 법 집행기관이 가장 큰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지방경찰과 기타 법 집행기관은 지방정부 금고에 돈을 채우기 위해서 교통위반, 사업 및 안전규정 위반, 기타 사소한 경범죄에 대해서 더 크고 빈번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5월 허난성 당국은 중량 제한을 초과한 트럭 운전사에게 2년 동안에 58차례에 걸쳐서 38,000달러 한 5,0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돼서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무리한 세금 또는 벌금 부과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재정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방 재정을 쏟아부은 데다가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더디고 부동산 거품까지 꺼지면서 지방정부의 수입은 급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재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관련 총수입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요. 이는 대부분 토지 판매 감소로 인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조사기관은 중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중국 300개 도시의 토지 매각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27% 줄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같은 4대 1선 도시는 22% 줄었지만 이 중소도시인 3, 4선 도시들의 감소율은 30%에 달합니다. 수년간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어 온 탓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토지 판매 수입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충당률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 부동산으로 인한 재정 축소는 지방정부의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진단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 지방정부들의 강도와 같은 벌금 책정 그리고 세금 징수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중국의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들에게 벌금, 각종 수수료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정 확충을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미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진 재정 확충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비중이 40%에 달하는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서 갈수록 지방정부들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지방정부는 그동안에 돈을 끌어다 쏜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이 LGFV가 부실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채 압박도 또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재정 확충이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짝 디폴트 상태라고 할 정도로 재정적 압박이 심해진 지방정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들이 빚더미에 오르면서 주민 14만 3천 명의 후난성 구장현 정부는 부서 통폐합과 직원 수 감축 등 공무원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법 행위 단속을 통한 범칙금 그리고 벌금이 지방정부의 큰 수입원 중 하나로 부상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극심한 재정난에 휩쓸리자 재정 수입을 올리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공무원까지 나서서 진상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불량 채소를 팔아서 3천여 원, 우리나라 돈으로 3천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러면서 영세 채소 판매상한테 1천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일이 그것입니다. 산시성의 위린시는 채소 판매상인 허모씨가 판매하고 있던 부추 1kg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허모 씨는 당시 3.5kg의 부추를 사들여서 2.5kg을 판매하고 남은 1kg을 당국의 수거에 가서 불량 판정을 내린 다음에 부당이익금이라고 산정한 20위안 그러니까 3,800원을 몰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어서 문제의 부추를 다 팔았어도 부당이익금이 고작 70위안 그러니까 14,000원인데 900배가 넘는 벌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이 일이 SNS를 타고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벌금 폭탄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수의 지방정부들이 벌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허난성에서는 월정액 교통 딱지라는 것이 화제입니다. 교통당국이 과태료 부과의 혈안이 된 나머지 운전자들에게 월 2,000위안 한 37만원짜리 벌금 패키지를 미리 사서 앞으로 낼 범칙금에 대비하라고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다다 스촨성 러산시는 71m 높이의 세계 최대 속초 불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러산 대불의 30년 운영권을 17억 위안 한 3,213억 원에 내놨습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 문화재 경매까지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정부들의 벌금 남발과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한 문제가 증폭되자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들의 부당한 세금 징수와 벌금 남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는 허베이성 마저우시를 최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지나친 벌금 징수와 함께 관할구역을 넘어선 지방정부의 법 집행을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국무원이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의 몹쓸 행각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벌금 폭탄만 하더라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에도 중국 국무원은 행정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 공작 규범에 관한 의견을 통해서 행정재량권 제정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해서 재량권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처벌과 벌금 징수 등을 적절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벌금을 재정 수입 충당 수단으로 삼거나 벌금 징수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거나 성과의 지표로 삼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더불어 상급기관이 정한 규정을 넘어서 벌금을 부과, 징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 신화통신은 벌금은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이 행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사회질서 및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벌금으로 재정 수입을 창출하는 사례가 빈발해서 지탄을 받아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둥성 포산의 한 도로에서만 62만 명의 규정 위반으로 1억 2천만 위안 한 23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아서 도로 표지판을 불합리하게 그어놓고 벌금으로 수입을 챙긴다 하는 원성을 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중국 북부의 한 현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한 해 3천만 위안 한 58억 원에 달해서 전체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국무원까지 나서가지고 지방정부들의 벌금 폭탄에 제동을 걸어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이 심각한 상황을 맞았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게 벌금 폭탄이라도 때리지 않으면 지방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내버스 운영을 비롯해가지고 은퇴자들에게 보건의료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실상의 연금마저도 지급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방정부들은 아무리 공무원이 나서서 경고를 해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서민들의 고열을 짜는 못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특히 시진핑의 공동부유가 중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민낯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